여러분, 갑질의 무반성이라 그래서 기업이 쫄딱 망한다. 그런 사례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요. 여러분도 잘 아는 SPC입니다. SPC에 대한 불매운동이 지금 또 한창이에요. 또 한창이에요. 왜 이렇게 불매운동이 벌어졌느냐. 쉽게 말하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노동자를 탄압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불매운동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말입니다. SPC 파리바게트죠. 대응을 참 못했어요. 참 멍청하게 대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사실 말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SPC 계열사 공장 SPL에서 말입니다. 23세 여성 노동자가 기계 안에 상반신이 들어가서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그 라인을 돌리지 말아야죠. 그죠?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든 게 사람 우선 아닙니까? 국가 운영은 뭐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운영 의무라 그러면 기업은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업은 뭐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거 맞아요. 근데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업의 목표이기는 분명한데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고객인 직원들의 안전은 무조건 최고로 해줘야 됩니다. 직원들 제휴를 잘해줘야지 생산성이 올라가고 그 생산성을 바탕으로 기업이 더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산 라인에서 끼임 사망 사고를 당했는데 곧바로 말입니다. 기계 2대를 재가동했습니다. 어려운 건 알겠어요. 이게 기업이라는 게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이유는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적어도 말입니다. 사고 수습이 먼저여야 되잖아요. 사고 수습이. 적어도 사고 수습을 하고 경찰 조사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서히 공장을 돌려도 이게 늦지 않습니다. 공장 라인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됐으니까 그 라인마다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충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의 충격은. 이것도 감안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람 있고 기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기계를 2대를 또 돌렸어요. 참 심각하죠. 그 다음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그 고인의 장례식장에 말입니다. 빵을 보냈어요. 빵을. 아니 빵을 만들다가 기계에 끼임 사고를 당해서 사망을 했는데 거기다가 빵을 보내다니 이게 솔직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참 한심한 대응이에요. 진짜 한심한 대응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 황금 만능주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뭉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SPC 회장이 즉시 사과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여러분 쉽게 이게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게 이게 진짜 사람이 먼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굉장히 늦었던 거거든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 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거기는 사람이 먼저다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거기는 이념이 늘 먼저였어요. 그리고 그들 패거리가 늘 먼저였고요. 그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SPC의 대응은요. 진짜 너무했다. 이게 여러분 요즘은요. SNS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업에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 이건 뭐 카톡이고 아니면 페이스북이고 트위터고 아니면 유튜브고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생산 현장에서 노동 착취나 또 작은 사고나 이런 것들이 이게 일파만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을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감안해서. 예, 그만큼 말입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 이걸 왜 인지를 못했을까요? 그래서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저는 절로 듭니다. 사실 말입니다. 나이가 한 제 나이 정도가 넘어서거나 이러면요. 이게 뭐가 중요시 여기나 하면 생산성을 자꾸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 생산성을 중요시 여기다 보면 예, 이 SNS란 영역 말입니다. 이게 가끔 묻힐 때가 있어요. 이거 아닙니다. 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SNS 영역은 바로 그 자리에서 카톡 하나면 다 끝납니다. 다 끝납니다. 그만큼 심각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입니다. 결국 불매운동으로 퍼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주가는 박살납니다. SPC 삼립 주가 보세요. 예, 지난 8월 11일에는 89,300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0월 24일에는 67,200원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다가 반등을 좀 하는 듯 해서 10월 28일에는 79,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요. 예, 아직 장담 못합니다. 아직 장담 못해요.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요. 갑질을 했으면 그에 대한 확실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시죠? 남양유업 납니다. 남양유업 보세요. 회사가 이거는 거의 망한 거예요. 예, 망한 거예요. 2019년에 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만은 2020년에 767억 원의 영업 적자입니다. 2021년에 779억 원 영업 적자입니다. 2022년은 어떻게 될까요? 2022년은 아마 더 될 것이 뭐 확실해 보입니다. 예, 남양유업이 뭐 했습니까? 대리점 갑질 아니 대리점 갑질. 이게 밀어내기 하다가 대리점들한테 팔아라. 예, 이게 시초가 돼서 결국 말입니다. 남양유업이 망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망하는 아직 망하지는 않았죠. 망해가고 있죠. 예, 망해가고 있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시장 전체에 어떤 위험으로도 다가옵니다. 예, 남양유업이 이렇게까지 간다는 건 결국 말입니다. 예, 프로밀이 망하는데도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재고가 넘쳐나요. 그러면 시장에다가 싸게 마구 풀 거 아니에요. 싸게 마구 풀 거 아니에요. 싸게. 일단 팔아야 되니까. 적자가 나든 뭐하든 제품을 썩어서 내버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싸게 팔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유업계 전체가 지금 최악의 사태로 예, 시장의 위험으로까지 발전되는 거 이거 맞잖아요. 요즘은 갑질하면 진짜 망한다니까요. 왜 이런 걸 인식하지 못할까?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 이게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이게 사람이 그만큼 직원이 그만큼 중요하다. 직원을 아끼는 모양새 이런 모양새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말입니다. 여기도 있었잖아요. 유니클로. 유니클로도 보세요. 유니클로도 보면 2019년에 매출이 1조 3,780원까지 갔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6,297억까지 떨어졌죠. 2021년에 5,824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예 물론 이거는 뭐 정치적인 어떤 요소도 굉장히 강한데 이게 미국에 있는 죄송합니다. 일본에 있는 예, 이 본사 CFO가 이거 금방 찾아들 거야. 한국인들은 금방 있잖아. 이 말 때문에 이게 폭발이 됐거든요. 결국 폭발이 돼서 유니클로 매출 보세요. 완전히 떨어지는 그런 사태잖아요. 실제 말입니다.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한 그 자체가 이 유니클로를 더 경영으로 압박을 하게 되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기업 경영도 달리 해야 돼요. 옛날처럼 경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합리적 경영, 고객 만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원 만족 경영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예요. 직원 만족 경영이. 일반적으로 고객 하면
직원이 고객이고 내부 고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외부 고객이란 소비자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요. 소비자 물론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업의 경영 전략을 소비자의 핵심을 맞춰서 경영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이제는 소비자만큼 말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어떤 내부 고객, 직원들에 대한 어떤 배려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작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기업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고요. 기업 전체의 영향이 시장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제는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제는 기업이 상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분명하게 상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요.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